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차기 상륙장갑차인 KAEAV2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동력장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차기 상륙장갑차는 저도 다룬 적이 있고 너무 많은 내용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이 녀석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갑차 개발 사업 중에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래서 찾아만 보면 관련 자료와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나올 정도로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알려져 있어서 별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최근에 이 차량에 대해서는 한화가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유무인 복합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관련 논문들을 싹 정리해서 전부 다룬다면 영상만 해도 몇 편이 나올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동력 시스템만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늘 다룬 내용 말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면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우선 이 장갑차는 원래는 독일제 엔진으로 하려다가 국산으로 하기로 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군은 이 상륙장갑차의 해상 주행 속도를 20km를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이 요구한 20km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굳이 2700마력의 독일제 엔진이 아닌 1500마력의 국산 엔진을 탑재해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엔진을 국산화하기로 했죠. 그럼 지금은 이 사업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선 그 전에 왜 우리 군은 이 차기 상륙장갑차의 속력을 과거 미국의 EFV가 달성한 46km가 아니라 20km를 요구했을까요? 그것부터 알아보죠. 그 이유는 미국의 EFV와 우리의 차기 상륙장갑차가 상륙함을 떠나서 출발하는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EFV를 초수평 상륙작전을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이고 EFV는 그래서 수평선 너머에서 상륙함을 떠나서 해상 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평선 너머라는 건 해안감시 레이더 등이 탐지를 할 수 없는 해안으로부터 30km 이상이 떨어지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FV는 해안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상륙함에서 출발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안에 도달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요구 조건을 좀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했냐면요. 우리나라는 차기 상륙장갑차는 해안으로부터 30km가 아니라 20km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요구 조건을 변경합니다. 왜 이리 요구 조건이 변경되냐면 우리의 상륙함들이 해공함대공 미사일 등을 달아서 생존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해안으로부터 20km만 떨어져도 상륙함은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굳이 30km까지 떨어질 필요 없이 20km 지점에서 상륙장갑차가 발진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래서 우리 차기 상륙장갑차는 해안에서 2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진해서 해안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20km만 요구받은 겁니다. 그럼 현재 실제로 우리의 차기 상륙장갑차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현재 이 사업은 올해인 2023년 12월까지 선행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선행개발에서는 육상형 시제차량 1대와 해상형 시제차량 1대, 그리고 포탑 시제 1대를 각각 제작하게 되어 있고 일정상 지금쯤이면 이미 시제 차량이 만들어져서 해상 주행 시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상 주행 시험은 안전을 위해서 무인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선행 개발의 시제 차량에는 미국의 EFV에 들어갔던 독일제 MT883 KA524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저도 솔직히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다시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제 차량에 탑재되는 독일제 엔진을 원래 출력인 2700마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출력을 2000마력으로 제한을 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출력을 2000마력으로 다운시켜서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엔진의 신뢰성 때문이라고 해요. 우선 독일제 엔진이 EFV에서 2700마력의 출력을 보였지만 문제는 이 정도 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무리를 했고 그래서 엔진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엔진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EFV에서는 이 독일제 엔진의 수명을 6년 900시간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나마도 이리 짧은 수명주기조차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낮은 신뢰성도 EFV 사업이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력을 낮게 한 거라고 합니다. 더욱더 이미 우리나라는 시제 차량부터 엔진 말고 각종 변속기나 해수 냉각장치 등은 2000마력에 적합하게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상륙장갑차에서는 독일제 엔진도 2700마력의 출력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럼 엔진 말고 사용되는 변속기와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수 냉각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선 변속기는 국산이 아닙니다. 변속기는 캐나다의 키네틱스 드라이브 솔루션즈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들어보니까 이 변속기는 주로 요트 등에 사용되는 변속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해상에서 2000마력이고 육상에서는 800마력입니다. 아니 엔진이 육상에서의 출력이 1500마력급이 들어가는데 왜 육상에서 800마력이냐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변속기 때문입니다. 이 변속기가 해수냉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800마력급 변속기라고 해요. 그럼 해수냉각 장치는 어떠하냐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차기 상륙장갑차의 핵심 중에 핵심 개발품이 바로 해수냉각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해수냉각 장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냉각 장치는 육상에서는 팬으로 가동이 되고 해상에서는 해수 냉각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더군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수 냉각은 저온과 고온 해수 냉각으로 나뉘고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때는 저온 해수 냉각만을 사용하고 속도가 빨라지면 1차로 저온 해수 냉각을 한 걸 2차적으로 고온 해수 냉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행 개발 시제 차량에는 독일제 엔진이 들어가지만 이 엔진 말고 변속기나 해수 냉각 장치는 시제형에 들어간 게 그대로 본 개발에도 사용되고 해상에서의 출력은 2000마력인 겁니다. 그럼 이 2000마력으로 해상에서 얼마의 속도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현재 해상 시험은 8월부터 11월까지 잡혀 있기에 아직 해상 시험 결과가 공표되지는 않아서 정확한 속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해상에서 36km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차기 장갑차의 실제 속도는 EFV의 46km보다는 떨어지지만 우리 군이 요구한 20km보다는 높은 36km인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어차피 시제에는 독일제 엔진을 사용하지만 본 개발에서는 국산 엔진을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흑표에도 들어가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DV27K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산 말고 이 사업에 출사표를 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디냐면 현재 K9 자주포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STX입니다. 문제는 STX는 1500마력급 엔진이 없다는 건데 STX는 현재 K9용 1000마력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이 엔진은 10기통입니다. 그런데 STX는 여기에 엔진을 12기통으로 개조를 해서 1500마력을 달성할 것이고 이걸로 이번 사업에 출사표를 낸다고 해요. 솔직히 이게 가능할 것인가가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현재 차기 상륙장갑차의 엔진 사업은 두산 혼자 도전하는 게 아니라 STX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차기 상륙장갑차에 대해서 다룬 게 무인 상륙장갑차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히는 저번에 있었던 해병대 관련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때 한화에서 무인 상륙장갑차와 함께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동력 시스템입니다. 무인 상륙장갑차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되었는데 이 차기 동력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된 게 없죠. 결론은 이건 차기 상륙장갑차가 아니라 차차기 상륙장갑차의 동력원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한화의 말에 따르면 차차기 상륙장갑차의 동력원은 기본적으로 전동모터 기반의 동력 시스템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나 순수한 전기는 아니고 수소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복합 추진 시스템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출력은 2700마력이 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추진 장치의 캐비테이션 현상을 없앤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서 소음도 대폭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이미 차기 상륙장갑차의 성능과 재원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기 상륙장갑차가 아니라 차차기 상륙장갑차에 대해서 논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다루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상륙장갑차의 변형기구부터 유기압 편수장치, 거기에 새로운 포탑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홍수를 이룰 정도로 많은데 여러분이 몰랐다는 건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을 게을리한 거죠. 그러니 오늘은 차기 상륙장갑차의 동력 시스템만 정리한 거니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다루어 드릴 테니까요. 어떤가요?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